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최근 중국 언론이 한국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까지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한국의 현무미사일 공개로 비롯되었는데요. 중국 언론은 여전히 한국의 이러한 기술 발전에 대해 어떻게 몇 년 안에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넘어설 만한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8개국이 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을 과소평가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뿐일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실제로 대한민국은 사거리 지침이 개정되기 훨씬 전부터 중국 영토 전역을 석권하는 새로운 현무 미사일을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었고 철저히 숨겨왔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인공위성에 포착되며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한 가지 더 증명된 게 있었는데요. 현무포가 공개되기 2년 전부터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이 사거리만 3000km 이상에 이르는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항미사일은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고 사거리를 2000km 이상 넘기는 게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당시 이것을 보고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동북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며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비난할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중국 언론에서는 사거리 1500km 순항미사일이 실제 한국군 내에 존재하지 않는 미상의 미사일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했었습니다. 속된 말로 대한민국이 군사력을 부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막상 시험 발사용 발사되는 인공위성에서 포착되었고 아닌 게 아니라 확실히 대한민국이 무언가 숨기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에 대한 온갖 추측과 논란이 무성해지는 아예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현무포와 함께 사거리 1500km 현무포 개량형인 현무5를 전 세계에 공개한 것입니다. 중국은 설마 했던 본인들의 우려가 현실화되자 분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로 경이로운 속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개발 성장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오기 힘듭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손꼽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떠한 강대국들과도 어깨를 맞댈 만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속도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살펴보아도 한국처럼 사거리 5000km 이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단기간에 개발하고 시험 발사하는 사례는 처음입니다. 중국 베이징은 물론이고 상하이, 광저우 같은 중국의 주요 도시를 모두 사거리에 포함시키는 차세대 한국군의 신형 현무 미사일의 개발 사안이 가장 처음 알려진 건 2024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현무2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500km, 탄두 중량은 500kg에 불과해 단거리 미사일 보유국에 머물렀는데 현무포부터는 사거리 1500km, 탄두 중량 3톤을 달성하며 급진적인 개발 성장을 이루어갔습니다. 이러한 개발 상승률이 초과치를 넘기기 시작했고 사거리 제한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초과하는 고체 로켓은 생각지도 않는 듯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리자 고작 몇 년 만에 사거리 5000km의 무시무시한 괴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보유한 미사일 전력이 확실히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이미 극비리의 사거리 1500km 현무포 완성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인 현무5를 작업하고 있었고 그것의 최종 개량 형태인 현무6까지 준비해 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기술 성장에 반기를 드는 반응을 보이며 무기 개발을 방해하는 여론 조성으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으로는 이미 개발을 완전히 끝내놓고 은근슬쩍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하는 게 외교적 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어이없는 것은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조차 비난하면 정작 자신들은 대한민국을 겨냥해 아주 노골적으로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군의 DF-155의 경우 사거리가 900km 육박해 산둥반도에 배치하면 사실상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을 사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이 DF-155가 무려 10에서 30톤급 화력의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중국 북부 정부를 로켓군이 대한민국을 향해 겨냥한 비행급 탄도 미사일만 최소 600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개된 비공개된 계속해서 고위력 미사일을 개발하고 양산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실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이 물량으로 중국을 추월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힘에 부친다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을 잘못 건드릴 경우 동기어진이라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진 것이 바로 한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잘못 건드리면 적국 영토 전체가 불구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정도는 심어줘야 합니다. 상하이, 칭다오 같은 서부 대형 구도시는 당연하고 수 틀리면 베이징까지 사거리가 도달하는 중장거리 화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바로 한반도 내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듯 평화는 강자의 특권인 것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명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현무6 개발은 당연한 수순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인공위성의 현무6 개발을 위한 시험이 포착되어 있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는 의견을 얻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력의 정답은 과거 현무 계열 미사일의 개발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현무6를 개발할 수 있었던 기반에 미국 기술이 일부 들어간 현무2 기술이 녹아들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오토바이를 만들던 기술로 자동차를 만드는 셈이었습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분야다 보니 실질적으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현무6의 전신인 현무5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밝혀진 현무의 진실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한민국은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인 현무3를 개발한 것도 모자라 이를 기반으로 함대지 버전과 잠대지 버전인 해성3까지 개발을 완료했고 실전 배치까지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그간 한국이 해온 행보를 보았을 때 현무5가 공개된 지금 시점에서 이미 현무6도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무3분의 연구개발 진척도에 대한 언급도 보입니다. KF-21 보람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한 무기 체계가 전투 적합 판정을 받고 실전에 배치되기는 수년 이상의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미사일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를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지정학적 요소와 관계없이 대한민국만 똑 떼놓고 본다면 우리는 분명 군사기술 강대국이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이처럼 고난이도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미사일 로켓 엔진 기술은 이제 걸림돌조차 되지 못하며 수직발사관을 가진 SLBM 잠수함까지 보유하고 있는 지금이 전략 무기와 다탄도 미사일 관련 기술력을 농축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인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핵 관련 기술에 사용할 다탄도 역시 군사위성 발사를 통해 개발 중이므로 정말 의견이 하나가 된다면 다탄도 발사용 전술 미사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가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전술유도탄 하나를 못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당장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 입을 외교적 손해를 걱정해 안 만드는 것이지 못 만드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주권을 지킬 화력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증명하고 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도 일시 정지되었을 뿐 휴전 중인 상태이며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대한민국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안보적 배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의 개발 속도를 본다면 이는 준비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일전에 현무2가 포착된 지 고작 몇 년 만에 사거리 탄도 중량을 2배로 확장한 현무4를 공개했던 사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변형에 따라 미사일 개발과 연구를 시작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속도인데 이건 애초에 처음부터 극비리의 기술력을 개발한 뒤 숨긴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핵무장에 관한 결정적인 명분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저명한 핵무기 전문가 데이브 크리엣이 한국의 핵무장은 시간 문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 정부에게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고를 내린 상황입니다. 그의 발언을 요약하자면 현대시대엔 핵무기는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국의 전쟁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한국의 미사일 전력뿐 아니라 핵무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전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6세대 무인기 전력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9월 23일 영상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모든 전쟁에서 무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무인전투기가 인간 조종사의 윙맨 역할을 하는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윙맨은 위험한 비행임무 중 동료 조종사를 보조하는 조종사를 의미합니다. 이런 무인 전투기 윙맨은 전투기 편대에서 선두 비행기 옆과 약간 뒤에 떨어져서 비행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지난 2일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실험용 무인전투기 XQ-58A 발키리가 공중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가 없는 2차 세대 드론 발키리는 인간 승인을 받은 뒤 살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미래에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에 대한 기대를 한데 모으는 무인기이기도 합니다. 한국 역시 KF-21 전투기 실전 양산을 시작하면서 무인기 개발에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휴먼 로봇을 제작하며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항공기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성능은 벌써부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기반의 무인 전투체계와 그물망 킬랩 작전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킬랩은 킬체인과 달리 그물망 같은 촘촘한 타격 절차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리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 운용 개념입니다. KF-21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함께 편대를 이루는 유무인 복합편대는 킬랩의 이상적인 무기 체계로 평가되며 이는 차기 군단 무인기 체계 개발을 위해 고강도 경량 소재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실상 계획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전자전과 통신중계 등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스텔스 능력은 특히 무인 전투기가 전장을 누비기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사 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하기 어려운 비행체 형성 설계 기술을 보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텔스 기능까지 적용된 무인 전투기는 이를 활용해 미래 공중전의 필수 무기 체계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특히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과의 유무인 복합편대는 미래 공중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한국의 독자적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찍부터 무인기술이 혁신 기술의 중심이 될 것을 확신하였고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차세대 전술체계인 유무인 복합편대를 통해 미래 항공전을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공식 발표와 개발 현황 사이의 간격을 비교해 예측해본다면 현재 무인기 개발은 상당한 수준의 진척이 있었고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기대됩니다. 이를 증명하듯 이미 인터넷에는 실제 기체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가오리 X2로 추측되는 이 사진은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군사정보통의 보도에 따르면 비공개로 최초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개발 중인 대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시제품 생산을 하반기 중으로 끝마치고 KF-21 전투기의 양산형 기체가 나오는 2026년에 무인 편대 비행이 가능한 다양한 핵심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인 유무인 복합체계 형성으로 생존성과 작전 성공률 향상을 위해 KF-21 전투기와 함께 기도하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계적으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스텔스 유인 전투기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은 이미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갖추기 위해 기술진은 밤낮 없이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 향상을 위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최우선 운영 목표는 고위험, 즉 방공망에 접근하거나 침투해 순식간에 목표물을 공격하고 신속히 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텔스 기술과 고속 에너지 엔진 기술이 필수적인데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인기용 스텔스 기술을 국산화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군이 첨단 무기 개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도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는 한국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진심으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한국의 스텔스 무인 체계에 무인 드론이 도입된다면 KF-21 전투기가 몇 단계의 진화를 통해 미국산 F-35 전투기의 화력 체계를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이상징후 발생 시 KF-21 전투기의 상황을 공유하게 되면 적의 방공망을 피해 초저공으로 접근해 순식간에 섬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국산 무기 체계의 장점인 K-링크 네트워크 연결 능력이 또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의 군사 무기 전문 매체 기자 수바시시도 한국은 탁월한 무인기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아직 독자적인 무인 전투기를 개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본과는 정말 대조적인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기술은 다양한 세부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최근 성과만 살펴본다면 한국형 스텔스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사 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성 설계 기술을 확보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저피탐 무인항공기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불과 5년 만에 무인기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 확률이 적은 저피탐 형상과 전파 흡수 물질을 적용한 모형 비행체를 만들어 레이더 반사 기능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항공기 꼬리날개가 없는 특수 모형을 제작하고 비행시험을 실시해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함으로써 무인항공기의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완벽히 확보해냈죠. 한국 공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저 비싼 비행체 기술 개발 선도를 목표로 하며 기술 고도화와 연구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제 돌아보자면 한국 스텔스 역사는 생각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1990년 걸프전에서 F-117 전폭기가 큰 활약을 펼치면서 한국도 이에 관심을 가져 스텔스 기술에 발을 들였습니다. 한국은 1999년 스텔스 형상 설계 재료 개발 과제를 시작하며 스텔스 무기체계 연구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성과는 생각보다도 매우 빠르게 나타났죠.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300여 종의 무기 유기 금속계 물질을 사용하여 스텔스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시행착오를 거쳐 레이더 탐지 면적을 반사하는 스텔스 성능을 모두 갖춘 나노 스텔스 신 물질을 개발하는 데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ADD는 새로운 레이더 흡수 물질을 개발하면서 각각의 재료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여 추가적인 개발과 개량이 가능하도록 기술 확보를 시작했는데요. 이 기술을 받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NF-21 전투기 실전 배치 후 블록 3부터는 내장형 웨폰베이를 장착하고 스텔스 절연재료를 적용하여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변화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한국은 스텔스 기술뿐 아니라 스텔스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카운터 전략도 동시에 마련 중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저피탐 항공기를 포착해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해 완료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2019년 초단파 레이더로 소형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해 이후 2년 만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고출력 고강도 표적 탐지 기술에 의한 스텔스 탐지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스텔스 저피탐 항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의 출력률을 높여 미세하게 반사하는 전자파 신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신감도를 높여 잡음 속에 섞여있는 세밀한 표적 신호를 잡아내는 고도의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는 디지털 레이더 체계 설계 기술과 잡음, 미세한 신호를 잡아내는 고성능 고속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결국 첨단 레이더 기술을 개발해냅니다. 국산 탐지 기술을 전력화하게 된다면 5세대 스텔스기가 지배할 미래 한반도 상공의 영공 방위 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전투기와 가오리 X2가 유무인 복합 현대에 직접적으로 운영될 기체입니다. 마지막 시제기까지 모두 비행에 성공한 KF-21 전투기는 양산에 들어가며 2026년까지 2200회의 시험 비행을 모두 진행하고 블록 개발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의 발언에 따르면 KF-21 블록2에서는 무인기 편대와 KF-21 유인 통제기를 함께 비행하며 다양한 편대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F-21 전투기는 저피탐 설계를 활용해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항공전자 기술과 국산 무장까지 탑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유무인 복합 현대까지 추가된다면 경쟁 기종과 비교해 생존성 향상은 물론 공격력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KF-21 전투기와 함께 공중임무를 수행하거나 무인기로만 구성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KF-21 전투기는 물론 다양한 헬기 및 항공기와 함께 운용되는 다양한 유무인 복합 편대 구성에 대한 계획과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임무 조건에 따라 유연한 편대의 임무 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편대 간의 임무 분산, 지능형 통제 시스템 개발, 자유화된 임무 수행, 전술적 고기동 능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다양한 전투 임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편대 임무와 함께 개별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별 임무는 감시 및 정찰 작전, 적의 방공망 무력화, 공중 제약, 그리고 핵심 기체 중심 호위 등의 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임무에 더해 유인기와 함께 화력 공세를 하기 위한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가오리 X2는 스텔스 전투기 특유의 내부 무장 설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스텔스 무인기와 차별화될 수 있게 광대역 스텔스 형상을 취하는 가오리 X2는 내부 무장창에 고성능 유도 폭탄과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오리 X2가 핵심적인 전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전장에서도 더욱 핵심적인 열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무인기 고유의 능력으로 중국과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후 은밀하게 적군의 요충지를 타격하고 빠르게 이탈하는 임무 수행으로 아군의 인명피해와 위험을 줄이고 적군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내는 스텔스 엔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터보팬 엔진 국산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소형 무인기에 필요한 엔진은 독자적 개발을 완료했고 가오리 X2에 장착할 국산 엔진 역시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가오리 X2에 탑재할 국산 엔진 개발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항공 엔진의 독자 개발은 국산 군용기의 완성과 운영의 독립을 의미하며 이는 국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순항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단계적 엔진 기술 개발을 통해 18,000파운드 엔진 설계를 완료한다는 계획과 올해 안에 가오리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생산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그들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 차세대 전술체계를 구축하고 전 세계 항공전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국산 KF-21 전투기 수출에 있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KF-21 전투기를 통해 유무인 복합편대는 미래 항공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차세대 전술체계를 구축하고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인기와 유인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전투력 강화는 국가안보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6세대 극기술인 유무인체계 개발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놀라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 기술에 총 1,025억 원 투자 계획을 승인하며 대한민국의 게임 체인저를 점차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무인 전투편대를 이용하여 더욱 완고한 입지의 방산 강국이 될 것입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